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물론 재래시장과 일부 농산물 도매시장도 선제적으로 휴업 조치를 벌였습니다. 네, 만약 중앙 도매시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전면 또는 부분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 유통업계와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유통업계는 초비상 사태입니다.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이 속속 휴업 조치를 취하면서 유통업계는 물론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는 모두 임시 휴업과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백화점과 아울렛 등은 23일 전격 휴점을 결정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통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래시장도 휴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은 23일 임시 휴장하고 시장 전체에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휴장은 시장 개설 후 4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5일장이 열릴 경우 경북 청도, 경남 밀양 등지에서 인파가 몰려드는데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선제적 휴장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역시 24일 전격 휴장했습니다. 취급 품목의 대부분이 농축산물인 모란시장에선 하루 휴장으로 입는 매출 손실액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 아니에요. 하루 정도는 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루 벌어서 닷새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5일장이니까. 그런데 생계치면서 국가적 재난 사태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주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일부를 임시 휴장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중앙 도매시장에선 특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하루 평균 5만여 명이 이용하는 데다 출하자가 22만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가락시장이 전면 휴장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21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만약 유통인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도매시장이 확진자의 동선으로 파악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공사는 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시장 전면 휴장 또는 부분 휴장 결정 후 시장 이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임시 휴장을 알린 다음 강서시장이나 구리시장 등 다른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후 시장 전역을 방역한 다음 재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폐쇄를 하거나 그러면 어쨌든 우리 생산 농민 농산물 파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소비자들 먹거리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좀 오실 때 위생관리 좀 철저하게 하고 출입해 줬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경매 중단 여부는 각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장이 판단한다면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전면 휴장보다는 일부 휴장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도매시장이 아닌 다른 유통 경로를 농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 유통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대규모 행사 금지와 휴교령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이 오고 가는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 등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으로 집단 행사 금지, 휴교령 등 강력한 강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 행사 개최 제한, 다중밀집 시설의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 기업, 공공민간단체의
복무, 환경, 활동 등에 관한 조정과 같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정부청사는 청사 내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각 청사 출입구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부 소독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정부 종합청사 4곳의 상주 인원만 합쳐도 2만 8천 명이 넘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호흡기 환자가 다른 환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병원 진입로와 병동 등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기관 24개 곳도 잠정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24개 소관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휴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 및 보호시설 면회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아울러 출입국이나 외국인청 등 공공기관 방문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등록 외국인의 체류기간도 일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도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직원의 시차 출근제도 새로운 대응책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면서 방역당국의 지시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줄며 외식업체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검역이 강화돼 농임산물 수출업체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산업 부문의 지원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러 산업 부문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쌀, 양파, 김치 등 식재료를 외식업소가 함께 구매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부 지정 우수 외식업지구, 외식 관련 법인과 협회, 번영회 등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또는 조직입니다. 조직화 사업에 선정될 경우 물류비와 창고 임차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비용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사업 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의 2배 이상 국산 식재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 및 조직은 3월 16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농식품부는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을 보다 개편해서 외식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과 다르게 금년도에는 외식업소 조직당 지원 단가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고요. 사업자 모집 기간도 당초 5월 예정이었던 것을 지금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도 최근 정부 대전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2020년 수출 사업 지원 방안 등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 대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원 방안은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19억 원, 해외 시장 개척과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 18억 원, 수출 장애 요인 해소 및 수출 확대 여건 조성 사업 22억 원 등 총 59억 원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임산물 수출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수출 지원 사업은 매년 하듯이 똑같이 하고 이제 금년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애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시장 다변화라든가 어떤 온라인 마케팅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2021년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신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1년도 사업 시행 지침 개정안에서는 시설 설계비를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세 가지의 사업 유형별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2021년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대상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2에서 10헥타르 규모의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단체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생협 등이고 전체 사업구역 안에서 친환경 농업을 최소 1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지구 내에 있는 친환경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농경지가 10헥타르 이상,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엽채류와 근채류,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농경지가 2헥타르 이상, 참여농가는 5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친환경 농업지구도 보완사업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들은 이번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 확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친환경 농업지구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과 기지원받은 사업지구 중 3년이 경과된 사업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나뉩니다.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교섭력을 제고시키고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도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신청자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 비용 중 지원받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20%를 자부담하고 기존 친환경 농업지구에서 보완 사업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30%를 자부담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시설 설계비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 유형별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6월까지 시군에 사업 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작년에 선정된 2020년도 사업 대상자 18개소에 올해 국비 39억 원, 지방비 64억 원을 합해 총 10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정부가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8일부터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2013년부터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한 동물용 의약품 전자처방전 발급 제도는 2013년에는 14,862건, 지난해에는 46,964건으로 6년 동안 발급 건수가 약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역 파악과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6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거나 전자처방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입력사항 미입력이나 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 수의사 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는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지난해 기준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2,084가지 품목으로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부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 품목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자처방전 즉시 발급이 불가한 사유를 동물 응급수술, 처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처방관리 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20만 원, 2회 40만 원, 3회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처방관리 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회 40만 원, 2회 8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 923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안전진단과 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SOC 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4월부터 실시되던 진단을 2월로 앞당긴 것으로 공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밀 안전점검에서는 육안에 의한 외관 및 재료 시험을,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상세 외관 조사와 함께 구조적인 안전성 등을 조사 분석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 유통 사업에 지난해보다 106억 원이 증액된 650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합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공급 487억 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해 안동 예천 지역에서 시범 추진합니다. 아울러 도는 오는 9월 친환경 농산물 특판전을 열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화훼 소비 촉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농협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농협은행은 농협 차원의 화훼 장식 구매와는 별도로 농협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 선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인근 화원 40-50개소를 활용해 회의실 등 1,500여 곳에 주 1회 꽃을 배송받기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노력이 일반 가정에서의 꽃 생활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해썹 의무 적용 식품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위생안전시설 구축 시설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올해 12월까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조기 해썹 인증을 유도해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해썹 인증 관련 강화된 정부 정책에 대응해 도내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맛과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에게 농가 맛집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청학도 쉬어간다는 지리산 끝자락에서 농가 맛집을 운영하는 김옥주 대표를 손현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빼어난 경치에 반해 청학도 머물렀다는 지리산 끝자락 청학골. 이 산골 마을을 손맛 하나로 평정한 사람이 있는데요. 올해 9년째 농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옥주 대표입니다. 산으로 뭐랄까 정화됐달까? 잡맛이 없어요. 산에서 나는 향기들, 맛 이런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밥 한 술에 칭찬이 절로 쏟아지는 그녀의 손맛은 이 저장고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지부, 망초, 장롱나물부터 두릅을 팔아서라도 바꿔 먹는다는 귀한 들미나물까지 지리산에서 나고 자란 나물이 가득합니다. 들미라는 나물은요, 천고지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이 한 순 한 순 따가지고 이렇게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귀하고 또 이제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조미료를 쓰지 않고 직접 담근 장으로 간을 맞춰도 먹어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한다는데요. 그녀의 요리법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이제 대회 나갈 때 항상 우리 창학동의 물을 떠서 요리에 사용하는 물이 우리 창학동 물이었고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에는 꿀하고 프로폴리스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잡균을 이렇게 막잖아요. 명리학을 공부하던 남편 손님들께 차려드린 밥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농가 맛집으로 선정됐지만 그때부터 남모를 고민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게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맛집이라는, 농가 맛집이라는 타이틀이 지리산에만의 그 나물류로 비빔밥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탄생한 메뉴는 산양삼 원기탕.
씨를 뿌린 뒤 비료를 더하거나 경작하지 않아 하늘이 허락한 양만 거둘 수 있다는 귀한 산양삼을 넣고 4시간 동안 푹 끓여내면 맛도 영양도 든든한 원기탕이 완성됩니다. 워낙 손이 많이 가는지라 하루에 받는 손님은 딱 한 테이블. 그마저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손님들이 드시는 마지막 한 입까지 따뜻하게 준비하고픈 마음이 닿은 걸까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 이거 죽이네 이거.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거 많이 먹어야지. 야. 깨끗하게 비워진 찬기를 보니 오늘 음식도 손님들 마음에 흡족했나 봅니다. 저는 이 맛있는 나물을 저희 집에만 와서 드실 게 아니고요. 사신 주변에서 드실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하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찾아오는 손님들께 깨끗한 재료로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시골 촌부의 밥상. 진정한 맛집은 이런 곳이 아닐까요?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